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기독교계가 정강훈 대표 이단성, 교류 참여 금지 결의, 대중정치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독교 방송 CBS 뉴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0일의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단성이 있어 교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는 결의는 이단 규정 전 단계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공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70일의 총회 첫날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성경 66권의 정경서를 부인한 점,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이단 규정 당위성을 보고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취지들 또 그런 문제들이 노예로부터 상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단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단대책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 4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대위 보고를 들은 총회 대의원 대부분은 이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이단 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지 안 해요. 그렇지만은 한 상황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가, 예수를 부정하는가, 또 성경 66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론 끝에 당초 이대위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보고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최근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참여 금지 결의를 한 데 이어 예장 고신총회도 전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장통합총회와 합신총회도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고 헌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CBS 방송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광훈 이 목사, 그러니까 정강훈 대표를 정치인으로 봤을 때 굉장한 어떤 저는 애국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중정치에서 이 종교성을 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성을 띠게 됐을 때 진짜 대중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정권 창출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정강훈 목사 이단성 있다, 교류 참여 금지 결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국민혁명당이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강훈 제재 결의안 장로 교단들, 또 이렇게 뭐 예장 고신,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 예장 합동,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 예장 통합은 논의안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대희 보고서는 정강훈 목사 발언 도에 지나치다, 인터콥에는 심각한 이단성 있는 불건전 단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혁명당을 보면은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 정당을 창당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이제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다라는 기독교 입국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중 정치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과 합당해가지고 대표의 정강훈 목사를 이제 선임을 한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은 불교신자 이은재 의원 비례후보 내세웠다가 취소했다. 그러니까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이 불교인이라도 기독교인들과 뭐 원불교인들, 민족종교인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은 종교를 초월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기독교 포교가 더 중요한 가치다 그러면은 그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강훈, 이 정강훈이라는 뭐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네, 저는 종교를 초월한 사람이니까 이 정강훈 대표로 봤을 때 정치를 할 때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단성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네,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대중 정치라는 것은 이 대중 안에 뭐 기독교인, 불교인, 뭐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뭐 불교, 뭐 원불교, 뭐 다양한 그런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의 행복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정치다. 그래서 정강훈 대표의 그 애국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정책,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을 뺀 나머지 정책은 아주 훌륭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정책이고 좋은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북한의 그 자유통일, 북한의 자유민주화, 또 중공에 대한 철저한 안보 체계, 이런 것들은 너무나 훌륭한 정책인데, 이 기독교계의 발목을 잡힌다라면은 정치 행보가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